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전문가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기자 강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기자 이혜선입니다. 강 기자님, 잠깐 쉬시는 타임에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스튜디오가 유퀴즈 스타일로 바뀌었네요. 네. 높으신 분이 원하셔가지고. 고도했죠. 유퀴즈 네, 그렇습니다. 따라하기. 좀 더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전혀 게스트들 편안해 하시지 않은 것 같던데. 저 지난번에 박건희 네. 소장 방송 봤거든요. 네네. 실시간으로 봤어요. 아. 딱 업데이트 되자마자 뭔가 친구한테 모니터링 해줘야 되니까. 제가 말해버렸다. 네, 그 박건희 소장이 제 친구였는데 그것도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절친인데 끊어낼까 생각 중입니다. 나랑 투샷 잡히는 게 창피해가지고 안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흑역사가 되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요. 사실 시작하는 분위기랑 다르게 코로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게스트 사정 때문에 이제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에 녹화 방송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수요일 오후 상황도 좋지 않고 방송이 나갈 금요일 상황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8월 말 이후로 다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각 분야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분야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유퀴즈 스타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네.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잠깐씩 언급은 됐었는데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을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네. 코로나19가 저희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죠.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파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점심시간도 학생들과 함께해야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굉장히 베테랑 선생님이신 걸로 아는데 네. 또 교사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베테랑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육아하고 그 기간 다 포함해서는 한 15년 정도 교육계를 네네. 베테랑이시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라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네요. 네, 제 그 9살 동거인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9살 동거인 학교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학교를 1년 경험해 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해피한 아이가 아닐까. 그렇군요. 요새 조금 싫겠네요. 네, 학교를 계속 안 가다가 최근에 일주일에 4번씩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녹화를 하기 전날이 화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밖에서 강연이 있어가지고 강연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패드로. 네. 근데 내일 학교 가면은 뭐 챙길 거 없어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내일 쉬는 날이잖아. 딱 그러면 그렇군요. 아빠가 잘못하셨네요. 네. 네. 일단 코로나19가 생긴 이후 진짜 학교 현장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인데 일단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등교하는 날이 5일에서 뭐 적게는 뭐 2일이나 지금 현재 뭐 3일 정도를 평균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네. 1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네. 학교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이 다 접촉을 통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거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그게 정말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한 학교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되면 일주일 이내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제 겉모습은 다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로 여기 가리고 있으니까 사실 눈만 봐서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네, 있네요. 기간이 좀 이렇게 겹쳐야 아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올해 1학기 때는 거의 등교를 못했죠, 아이들이. 네네네네. 그리고 아이들. 2학기 때 등교를 했었을 텐데 그 2학기 때 등교하고 나서도 매일 등교를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마스크도 네, 착용하고 네. 있으니까 네. 진짜 아이들 얼굴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네, 그러니까 않을 1학기 것 때 같아요. 등교를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히거나, 예, 왜냐면 주 1회 등교하거나 2회 등교하거나 이런 식이었어서. 그러니까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2시간을 한꺼번에 한대요. 2시간을 쉬는 한꺼번에 시간에, 한다는 쉬는 수업을 시간에 아이들끼리 접촉이 생길 수가 있고 아, 맞아요. 거기다가 또 선생님께서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 2교시를 연속해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3, 4교시 하고 밥 먹고 집에 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운영 많이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이 2시간을 견딜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 의문인데요. 성인들이 네. 생각하는 뭐 2시간 연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간은 2시간을 블럭으로 잡지만 그 속에서 이제 교과는 2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스트레칭하는 시간도 주고 네. 네, 아이들이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분 쉬는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블럭으로 이제 시간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쉬는 시간 주면 클럽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쉬는 시간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초등에서 아니 왜냐면 클럽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리 바꾸고. 아이들이 마스크는 좀 잘 네네. 쓰나요? 아, 네, 이제 제가 초등인데 초등에서는 비교적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쩌다가 뭐 중등 교사이신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어쩌다가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지 않잖아요. 중고등만 해도 교과 선생님들이 이동하시고 수업하면 교무실에 가시고 10분 동안은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때 뭐 약간 아이들이 이제 벗기도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턱스카 많이 쓴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초등은 담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어쨌든 담임 선생님의 지도에 좀 이렇게 잡히는 편이에요.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미루고 등교 수업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러고 나서 2학기 때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등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 더 미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네네. 등교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정하실 부분이 등교는 1학기 때도 하긴 했어요. 아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온라인 등교는 맞아요. 하긴 했었죠. 온라인 계약은 한 4월 16일부터 네네. 시작했고 5월 27일부터 초등은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또 맞아요. 안 하고 뭐 네네네네. 그런 일들이 네, 왔다 반복됐었죠. 갔다 했죠. 근데 저희가 1학기 때 처음에 코로나를 이제 당면했을 때는 너무 이제 너무나 지식이 없었고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워만 했었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최대한 접촉을 안 하는 게 최상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이들 학습 부분의 결손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온라인으로도 뭐 계약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 저희 초등에서는 교육은 어쨌든 대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과제도 내주고 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면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이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에서 뭐 해? 이런 인식도 있고 교사들은 사실 학교 안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아이들이 없는데 뭐를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식도 교사 입장에서 불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학교에 오는 게 제대로 교육을 하는 듯한 사실은 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두렵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이제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 교사들은 놀아서 참 좋겠다. 네, 그런 인식 되게 많아서. 네, 근데 실제로는 뭐 하시고 계세요, 학교에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없는 날에는 사실 가장 큰 시간은 수업 준비에 할애를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도 저희에게는 아이들에게 수업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에서 하는 거면은 사실 학습량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 학습량을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뭐 모둠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활동을 하면서 초등아이들은 배우거든요. 지식으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는 게 그런 수업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등교 수업도 저희 지금 병행하니까 등교 수업을 위한 준비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죠. 사실은 방역으로 인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뭐 어떻게 저희 수업 계획이 사실 연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온라인 상황에서 되게 수시로 계획이 바뀌니까 바뀌는 상황마다 주마다 계속 바뀌는 수업 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네네네네. 수업을 듣도록 하고 네, 실제로 네, 온라인 들었어요.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 선생님께서는 직접 온라인 수업을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 2학년은 EBS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고학년들처럼 화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조정해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고 무언가를 하기에 학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는 수업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학습지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게 저희가 꾸러미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 네. 저희 학교 같은 이게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해서 어쨌든 복습하는 부분을 교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집에서 해보게 저희는 차시를 계속 매 차시마다 제공을 하고 그거를 어떤 학교는 뭐 프린트를 뽑아라 이렇게 그냥 탑재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환경을 생각했을 때 프린트 뭐 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과정도 있고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컬러로 출력하고 뭐 찍어서 드라이브 스루로 뭐 보안관실에 갖다 놓으면 학부모들이 이제 해당 요일에 와서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등교하니까 등교하는 날 이제 학생에게 배포하고 있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시는 거네요.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뭐 그런 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학습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 일이죠. 네네네. 그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어떤 점에서는 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게 좀 보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나시는 지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교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목이 많이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약간 네, 목소리가 멈췄어요. 허스키하세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 제가 예전에 뭐 마련해뒀던 마이크를 다시 꺼내서 꺼내서 이제 없으면 수업을 못 해요. 아예 아이들이 안 들려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큰 소리를 하려다 보면 숨이 이제 차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숨이 가빠서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 그 마스크 쓰고 2시간 동안 안 떠들어봤죠. 네, 그 저도 가끔씩 강연을 가면은 너무 거리가 가까울 때. 가까워서 거리두기가 안 될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연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저학년들은 교과 시간이 없고 같은 초등이라도 약간 중고등학교처럼 뭐 영어나 예체능 같은 거는 초등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전담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2학년은 그런 과목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4교시 하면 4교시 내내 이제 계속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계속 수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제 돈으로 마이크를 산 거지만 뭐 교육부나 어디 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면 저는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실제로 마스크를 쓰면 평소 말하는 것보다 10데시벨에서 12데시벨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크기가. 그래서 그만큼 더 크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확실히 목에 무리도 많이 가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거리두기가 전제가 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마스크 없이 비말을 차단하면서도 좀 숨쉬기에 편한 어떤 방법 같은 걸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아이들 수시로 나와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네. 네, 이렇게 아이들 질문 있으면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고 네. 좀만 뒤로 가서 얘기하자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예전에는 와서 선생님 책상에 있는 것도 쓱 만지면서 얘기하고 애들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약간 어려우면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거리두기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그다음에 뭐 뭔가 친밀함이 조금 줄어든다는 네, 생각도 드실 것 없을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친밀함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못 만나서 그래서 더 친밀함이 더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등교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니까 네네네. 또 방역의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저는 방송 같은 데 나가면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교육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방역에 더 신경을 쓴다.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거의 발표할 때도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이렇게 대놓고 뭐 얘들아 이제 쉬는 시간이야 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에 갈 때는 개인적으로 손을 들고 한 사람씩 1m 네, 거리를 두고 한 사람씩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손을 들라 그래요. 음. 사실 저희는 예전에 쉬는 시간에만 가고 약간 그런 거 네네.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수시로 손을 들라고 하고 교사가 항상 체크를 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으세요. 화장실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띄엄띄엄 한 명씩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이 잠깐 한 과목 끝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그 틈을 이제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아이들은 하는데 그때에도 아이들은 뭐 뒤돌아서 얘기하거나 옆에 친구들 뭐 이렇게 물건 만지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도 교사는 어쨌든 또 이렇게 캐치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이런 말을 수시로 해줘야 돼요. 예, 예. 자기 자리 지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철들고 처음으로 들은 표현이 사회적 거리두기겠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한 반에 몇 명을 지금 학생이 저희 있는 건가요? 반은 네. 23명인데 저희 학교는 뭐 22~23명부터 많게는 뭐 27, 8명까지도 그래서 2명씩 초등학교는 짝을 지어서 사실 책상을 놨는데 저희 등교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의자를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하나씩 하나씩 띄엄띄엄. 띄엄띄엄. 네네네. 그래서 벽으로 최대한 붙여서 시작하고 사이사이에 저희 무슨 시험 보듯이. 짝꿍이 없겠다. 짝꿍이 그러게요. 없어요. 네. 책상에 이렇게 봐 즐겁고 이런 거는 이제 없는 몇 건가요? 년도? 옛날 사람. 요새 책상은 없어요. 이름 책상. 그 발열 체크 같은 거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발열 체크는 교문에 들어올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줄지어서 화상 카메라 앞에 가서 또 한 번 하고 교실에 올라오기 전에 교실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번 네, 못해도 2번을 거의 대부분은 다 거치고 열나는 아이들이 통과가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아침엔 자가진단까지 하고 오니까 네. 그리고 점심 급식 먹으러 가기 전에 손 씻으러 가기 전에 네. 발열 체크하고 손을 씻으러 가요. 네, 그러니까 열이 나면 이제 바로 학교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 학생은. 손은 자주 씻도록 지도하세요? 그럼요. 손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든 무엇을 하든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은 거의 예전에도 원래 손 씻기가 뭐 기침 예절은 가르쳤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손 씻는 그 거. 손은 진짜 잘 씻더라고. 네. 저희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른들이 보통 손을 잘 안 씻어요. 아이들은 잘 씻고 어른들이 손을 잘 안 씻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마스크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그 제주도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강의하시다가 맞아요. 쓰러지셔가지고 네. 네, 맞아요. 이제 안타까운 일 네, 당하신 네. 교사분 계셨잖아요. 네.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많아요. 네. 네, 저는 마이크를 요즘에 사용하는데도 말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은 말을 하다가 제 이제 책상 옆에 조그만 창문 있어요. 창문 열고 마스크 내리고 이렇게 숨 한 번 쉬고 마스크 올리고 진짜 다시 그래야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비말 차단 또는 네. 뭐 KF 80이나 94 쓰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거를 뭐 잠깐 뭐 30분, 뭐 1시간 이게 아니라 애들이 가기 전까지 내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쓰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이 안에 뜨거운 공기가 저한테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그냥 일반 분들도 잠깐 걷는 거 외에 조금 길게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뭔가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뭔가 강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말할 때 입술을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술을 봐야지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되고, 그리고 표정이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언어를 제외하고는 표정이거든요. 의사 네. 전달은. 네. 표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중하는 데는 분명히 약간 방해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로는. 그러네. 아이들이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그 전국에 2,300여 명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6%가 수업 중 호흡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네. 이 선생님처럼 그런 경험이 이제 여러 교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 번 말씀드린 네, 것처럼 마이크 일단. 마이크를 좀 제대로,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면 개인용 마이크를 네, 지급하는 마이크를 것 같다. 사용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마이크 소리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음. 사실 뭐 기계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이 되어야 수업이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지금의 마스크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럼 더 좋아요. 비말 차단되면서도 약간 숨쉬기에 좀 편안한 네. 어떤 수단이 생긴다면은 그게 제일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 실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떠셔서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그거 하면 입도 답답한데 눈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아 뿌얘가지고. 도저히 엄두는 안 나는데요.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아이들 발열 체크도 하고 하루에 2번 이상씩 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는 네, 경우가 맞아요.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시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확진자가 생기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거 이제 조사 나오고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는 결국에는 따르게 돼요. 근데 전체 뭐 전면 등교 중지나 뭐 일부 나오는 이런 부분도 학교마다 아니면 지역에서 확산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나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학년 전체가,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많이 겹친 경우에는 학년 전체 조사하고 학년 선생님들 다 코로나 검사하고 혹시 밀접 접촉자들이 더 있으면 그 학년까지 확대해서 아니면 뭐 한 건물을 같이 썼다. 네. 너무 많이 동선이 겹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이 나와도 일주일 정도는 원격으로 수업을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체 등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지역에서도 뭐 학교 말고 학원에서 또 이렇게 퍼지는 경우에는 네. 더 문어발식으로 퍼져서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2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 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뭐 일주일 있다가 등교한다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요구하기도 해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어요. 교육당국에서 이제 방역 근거를 가지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부모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모두가 다 처음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사실은 한 반 이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처음이었고 학교에서도 처음이었고 학부모 학부모도 입장에서도 처음이니까 모두가 다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실 교사들의 입장보다는 여론과 학부모의 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수요자가 학생이니, 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 4차 정도 발표에 이르는 계약의 연기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계약부터 먼저 이렇게
학교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사실. 그렇죠. 계약을 계속 연기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고 온라인으로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온라인 준비를 하다가 하다 갑자기 보니 또 대면 등교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이중으로 하고 네. 또 온라인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받쳐주지 않아서 잘 수월하게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2학기 네네. 접어들고서는 조금 그래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개판입니까? 2학기에 들어서는 1학기 때보다는 좀 나아졌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네. 되게 적응이 잘 돼서 교사들도 웬만한 대처는 다 하고 학부모, 학생, 뭐 사회도 전체적으로 다 적응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플랜 A, 플랜 B 짜놓고서 지금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근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죠, 사실. 어떤 네네네네. 점이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희는 어쨌든 온라인 수업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 개편이 된다면 그 속에 이렇게 온라인의 수업을 또 넣겠다 이런 식으로도 또 발표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원활한 기자재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낙후돼 있어요. 컴퓨터도 뭐 4년에서 5년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것들, 저희가 뭐 영상이나 뭐 어떤 콘텐츠를 다른 학년에서 만들려고 해도 컴퓨터가 이제 계속 다운되는 거죠. 못 받쳐줘요. 그러면 결국에 선생님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 개인의 집에 노트북 갖고 네. 오거나 네. 개인이 태블릿을 사서 하거나. 음. 예. 그러니까 교사는 어쨌든 이것저것 연수도 듣고 해서 이제 준비는 하는데 이게 기자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다시 또 잘 불러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학교 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네.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1년 가까이 그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어쨌든 섞어서 해보신 거잖아요. 네. 섞어서 해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그래도 장점이 있고 네네네.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대면 교육만 못하고 대면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네, 생각이 있어요. 있으실 네네네. 것 같아요. 장점은 사실 저는 저학년이지만 고학년 아이들의 입장에서 장점은 찾을 수는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 중에서 약간 과제를 결국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교사들이 올리면 그게 뭐 어떤 동영상이 되었든 아니면은 어떤 웹상에 뭐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웹상으로 답을 달고 뭐 배움 공책으로 과제를 제출하든 아니면 한글로 워드나 뭐 기타 등등 쳐서 제출을 하든 그런 과제 제출을 했을 때 이게 1대1로 선생님한테 파일 형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이렇게 학교에서는 우리가 연필로도 많이 펜으로도 많이 써주고 네, 하는데 네. 요즘은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르고 네. 사실 네. 그리고 학생 지도할 때도 생활지도 면에서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이 남아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친구랑 싸운 얘기 상담하고 학습이 안 되는 애들 남겨서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그게 그 네네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민원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타가 기능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네, 진짜 이관이 됐기 넘어오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또 그만큼 선생님들은 1대1로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줄 더 수가 있고 하실 수 있는. 1대1로 파일을 주고 받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가르친 교사들 중에서는 이런 장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을 얼마나 따라하고 있는지를 되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맞아요. 그 점은 과거의 대면 교육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수업을 이해를 못하는 줄 몰랐다. 그게 1대1일 때 가능한 이야기, 이게 네,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등에서는 고학년의 이야기예요. 고학년의 이야기죠. 네, 저학년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제출을- 없을 테니까. 네, 과제 제출을 그렇게 내가 이해한 바를 과제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 뭐 청소년들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지 3학년, 4학년 아이들도 사실 애기들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제로 내가 아는 만큼을 표현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학년들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고학년 경우에
가끔 조용한 아이들이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가 SNS로 의사 표현을 하는 네.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요즘 네. 아이들.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게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네, 내고.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면 바로 바로 선생님이 답을 1대1로 해주니까. 대답을 해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고학년에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네, 네. 여겨졌기 네,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 아이들의 나태함과 게을러짐. 지금 여기 이제 네네네네.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네네네네. 학부형이 계시죠. 예, 아니 너무 편하네. 아, 네네, 그죠. 집에 있는 걸 너무 편하네. 네, 그래서 집에서 줌으로 선생님 만나는데도 네. 하체는 팬티인데 위에 상체는 티셔츠. 네. 네, 그런 애들도 되게 많고 어떤 애들은 뭐 담요도 막 뒤집어 쓰고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지. 네, 네. 네. 그래도 줌이라도 참여하면은 되게 네. 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출석 체크도 부모님이 대신해 주신 아이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과제를 몇 시까지 올리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날 12시 자정 전에 그냥 막 11시부터 막 띵동띵동 계속 과제 제출하는 파일 전송 소리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과거에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육기관이었다 사실. 그동안 보육도 담당했다. 네. 네. 나. 근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저학년일수록 더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영상이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네. 되니까 네. 과도한 영상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 교육에 그런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최대한 늦게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신 부모님도 되게 많고 맞아요. 태블릿 PC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구입을 하시거나 PC를 이것 때문에 오픈을 하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 온라인 수업 받다가 유튜브 보게 되고 그건 게임하게 진짜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제 수업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종료되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전원도 꺼야 되는데 수업은 끝났지만 아이가 집에서 계속 조용히 자기 방에서 너무나 고요하게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게임을 한다든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 계속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해들 하시죠 실제로. 아 이렇게까지 어린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인데 너무 오래 봐 하루 종일 온라인만 그러니까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영상을 노출시킬 줄이야. 여태까지 그렇게 못 보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려서도 절대 안 돼 이랬던 집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 그런 거가 있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놀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친구들하고 뭐 부대끼면서라든지 이렇게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데 혹시 코로나19 이후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어느 학부모님께서는 뭐 수업도 중요한데 본인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얘네를 만난 지 1학기가 지났는데 아직 모르는 애들이 있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도 중요한데 선생님 좀 더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그 아이들이 친해지면은 결국에는 자꾸 어우러지고 자꾸 이제 부딪히고 막 섞여서 네. 주고받고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주고받고를 하기에는 거리두기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의 사회성 부분이 염려가 되기도 하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1학년이 된 아이들이 가장 좀 안됐죠. 안타까운 학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 게임으로 친구 사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9살 동거인이요? 네. 9살 동거인은 굉장히 그리고 어차피 8살, 9살 때 사귄 친구는 까먹는다고. 9살 나한테 동거인의 물어봐요. 머리요? 아빠 8살, 9살 때 사귀었던 친구 이름 대보라고. 너무 모른다고 그러면 거부라고 다 까먹는다고. 이런 친구들 신박하네요. 네, 굉장히 천재기가 보이네요. 네. 영특하네요. 네, 영특하네요. 아빠를 잘 만나봅니다. 되게 네. 답답합니다. 그런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기자가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인데 아까 점심시간에 지도를 네네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초등학생 아이들은
교실로 이제 급식 차가 와서 네네네. 밥차가 와서 이렇게 배급하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 네. 그게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고 네. 급식실이 없는 학교 있잖아요. 교실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신설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교실로 급식차가 배달돼서 여전히 먹는 건 똑같고, 근데 지금 저희 학교는 급식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는 급식실로 이동을 그대로 해서 급식은 해요. 음. 대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나란히 앉아서 먹었다면 의자 하나 거리에 두고 당연히 칸막이 이제 있고 앞에도 있고 투명하게 칸막이 둔 상태로 하고 거기 앞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말하면 안 되는 거, 네, 뭐 만지면 안 되는 거, 반드시 뭐 기침 예절, 식사 예절 지키는 거 그런 게 다 이렇게 있고 말하면서 식사를 못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네네. 사실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즐거워하는 건 내가 친한 애들이랑 나란히 앉고 앞으로 앉아서 막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되게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차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을 때가 가장 사실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예전에는 다 먹은 사람 자리 뭐 올라가세요 이렇게 교실로 올라가세요 이게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냥 가면 분명히 다 섞이고 하니까 이동 시에도 간격을 띄고 이동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엔 교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먹어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모두가 다 먹으면 일어나서 간격을 지켜서 줄 세워서 다 같이 교실로 가요. 네. 나 지금 혼밥 아니에요? 혼밥인데요? 이혜성 네. 기자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네. 사실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모범적으로 생활 방역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학교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잘 따르고 있고. 아이들이 초등아이들이 말을 정말 잘 듣는 편이죠, 사실은. 네. 네. 그 1학년 아이들은 좀 힘들기는 해요. 가장 순수해서 말을 선생님의 말이 하늘의 말처럼 잘 하늘의 듣기도 말. 하지만 네. 반면에 조금만 선생님이 뒤로 돌아 있으면 방금 지켜야지 했던 걸 다 까먹고 곰새 이제 금세 네,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이 네. 물건 이렇게 만지고 있는 네 그래서 1학년 아이들 담임 선생님들은 지금 매일 등교인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네 정말 항상 방역을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계속 안전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지도하셔야 되니까 교육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되게 바쁘시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지금 모두가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겠어요. 정말 이거 없으면 저는 수업하기 훨씬 좋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초등 저학년들은 지문이 몇 개 없어요. 네. 다 그림이에요. 네. 네, 아마 아들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겨울책, 통합책 딱 열면 그냥 그림밖에 없어요. 2페이지의 그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문 뭐 한두 줄 그 활동을 통하여서 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모두 활동하고 서로 어울려져야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또 방법을 또 다시 찾아야죠. 찾아야 되니까. 근데 교육적인 효과는 원래대로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네.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등장한 9살 동거인 네. 관련해서 뭐 초등학교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없는데요. 왜 없으시죠? 아니 이미 너무 잘 잘 알고 알고 있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어서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네. 그러면 혹시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얘기 들었는데 초등학교랑 다르게 또 중고등학교 쪽에서의 애로사항이랄까? 뭐 문제? 이런 거 들으시나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같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항상 저도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상황에 큰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학교 가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투덜투덜 거리면서 학교를 다녀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는 걸 못 견뎌하는 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막 아이들이랑 막 어울리고 막 이런 것이 너무 그립고 막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손만 잡고 있어도 짝꿍 손만 잡고 있어도 너무 좋다, 학교에 가는 게, 이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 집 아이처럼 네. 기억도 못하는데 왜 친구들을 사귀냐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인생 2회차 아니에요, 혹시?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딱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에 갔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오히려 그냥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최소한의 접점만 유지하는 상황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에만 있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컨트롤을 받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저학년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학년일수록. 집에 네. 있으면 부모님 잔소리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달라져야 된다면 네네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점들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원상태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된다면 결국에는 생활 방역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저희도 처음 접하는 거고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방역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예 아이들이 뭐 등교를 안 하고 다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생각해도 그렇고 멀리 봐도 그렇고 최대한 내가 생활 방역의 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아예 예전은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접촉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면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교육 지금 방식도? 상황에서 약간 좀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교사들이 뭐 네네네네. 마이크라던가 아니면은 숨쉬기 편한 어떤 대안적인 네. 비말차단 수단 같은 걸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그거 네, 네. 외에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자재. 기자재 같은 네, 거 기자재 정말 기자재.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섞어가지고 네.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학교 기자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네, 정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물이나 어떤 수업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다 보면 사실 예시,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 안에서만 학생들에게만 이제 노출하는 거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한해서는 저작권법이 예외 적용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올리다 보면 아차 싶고 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으로 사용되는 거는 저작권법을 조금만 더 좀 예외 적용을 좀 더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나의 뭐 수익을 위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근데 사실 저작권도 하나의 재산이니까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교육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학습 소스들을 좀 많이 그거 올려놓은 되게 다음에 네네네네.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교사들이 어떤 수업 교재 같은 걸 만들 때 그거 바로바로 네네네. 가져와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맨땅이 헤딩이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저희 처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위두랑이나 이학스파 같은 사이트를 주고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출석 체크도 하게 하였는데 그 사이트를 전국의 학생이 동시간대에 오전 9시에 그래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것도 처음이다 보니 서버가 다운돼서 못 다운되고 날리고 들어가고 그랬죠. 교사가 만든 수업이 날아가고 네 이제 학부모들 전화가 오고 문의 전화 왜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콘텐츠를 맞아요.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네. 사실 교육은 이렇게 한두 사람의 능력에 좌지우지 될 건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사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소스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고 그 생각해요. 소스화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필요하네요. 사례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동영상 자료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올려두고 네네네. 교사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네. 수업
준비하기에도 훨씬 더 편할 네. 뿐만 맞아요. 아니라 네. 저작권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될 네. 테고 네. 그런 게 좀 맞아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네,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를 조금 네네. 더 해보자면, 이제 지난 17일에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랑, 그리고 혹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은 저희들 역시도 근데 사실은 그 매뉴얼들도 다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에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저희는 하고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다, 뭐 그래서 뭐 몇 학년 어떻게 뭐 며칠 등교 중지고 자가격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희들은 다 원래 정해진 매뉴얼은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마다 다르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군요. 안내해주는 네.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그 지자체 수준에서 그 관할 보건소랑 관할 학교랑 그리고 관할 교육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0일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확진 환자가 딱 생기면은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서 나와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네. 아, 이 정도 상황이면은 뭐 한 학년 전체 등교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반만 등교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학원 같은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학교랑 또 근처 학원들에도 다 연락이 가는 시스템 같은 게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뿌듯해지네요. 아니 왜냐면 진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학교가 뚫리지 않고 어쨌든 계속해서 그래도 네.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산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우픈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저희가 이제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네. 나서 아이들을 몇 번 만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도에 줄을 세웠는데 자, 줄 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저렇게 보더니 근데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당황해서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 담임이다. 내가 네 담임이다. 내가 네 담임이다. 네, 이랬던. 아, 네. 그리고 이제 급식실에서 마스크 벗고 네. 급식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처음 급식할 때 제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 네, 처음에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서 그런 경우. 눈만 보니까.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EBS 수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EBS 강사들이 선생님인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 아, 그런 거에서 혼란은 없던가요, 아이들이? 네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근데 그래서 저희 TV에서 학년은- 가끔씩 네네. 보면 뭐 EBS 선생님을 보고서 저기 봄 선생님 나왔네, 여름 선생님 나왔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호랑이 선생님. 저희 학년에 저희 반 아이가 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반 선생님이요. 그래서 왜? 혹시 EBS에 나오는 전 땡땡 선생님 아니세요? 되게 아름다운. 실제로 분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 선생님만 내내 바라보다 그 선생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진짜 재밌네요. 네. 네. 참 우픈 이야기네. 네,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처음 배운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고 그렇죠. 친구들이랑은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고 그러네요. 네 말을 나누면 안 되고 그리고 밥도 혼자 먹어야 밥도 되고. 혼자 먹어야 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절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믹스하는 거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교육의- 교육의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믹스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 사태로 인해서 뭔가 각각의 장점을 취합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죠, 방역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확인돼서 보육도 그렇죠. 몸이 하고 10개라도 계시는, 너무 네. 모자라시네요. 세 가지 일을 모두 다 지금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는 선생님 응원하면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 없나요, 퀴즈? 퀴즈요? 선생님에게 코로나19란? 피할 수 없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별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코파라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